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댓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의 대부분은 직장인 생활, 그러니까 회사 생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KMBA를 다니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최근에는 입학 관련된 이야기들, 수업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올리고 있고, 간간히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바이올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댓글들이 달리는 그런 비율이 최근에 바이올린 올린 영상에 좀 많이 달렸고, 그리고 MBA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달렸었어요. 댓글창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하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보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테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에 공감을 하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글을 남겼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굳이 댓글창을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A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 생각해보면 이맘때 입학 설명회를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그런 분들이 많이 영상과 자료들을 찾아보겠구나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선 수업을 평일 1개, 토요일 2개로 짤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고려대학교 MBA 같은 경우에는 기초 선택, 전공 필수 이런 식으로 과목들의 특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2학년 올라가려고 하면 기초 필수라고 구분되어 있는 과목들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 과목들이 주중에 다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수업도 있긴 하지만 주중에 수업들의 배치가 좀 잘못돼 버리는 경우에는 2학년 올라갈 때 이수해야만 하는 학점들을 제대로 충족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조합만 잘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졸업하기 위한 최소 학점이 45학점인데 그 학점으로만 따지면 학기가 1학년, 2학년 각각 1학기, 2학기 해서 4학기가 있고, 그리고 계절 학기가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하나 토요일에 2개라 그러면 어쨌든 9학점이 되는 거잖아요. 9학점이고 4학기니까 36학점, 그러면 45학점이 되기 위해서는 9학점만 더 들으면 되는데, 계절 학기로 채울 수 있는 학점들도 있고,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 경영학 입문이라고 해서 학점을 할당하면서 다 같이 진행하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기초 필수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좀 시간표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현재 어떤 정부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공무원인데 30대 초반이고,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연봉 이런 것들 때문에 MBA를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스페셜티를 살리는 대학원으로 갈지, 아니면 MBA를 와서 제너럴리스트로서 좀 역량을 키워가지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댓글에 대해서 답을 드렸던 건 뭐였냐면, 연봉 인상을 위해 가지고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고 그때 MBA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라는 접근인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원에 간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그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로 뽑아간다거나 할 때 연봉 인상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기업에 가게 되면 국내 MBA가 아니라 사실 대기업에는 MBA 출신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풀타임으로 했다 아니면 해외 MBA를 이수했다라는 거 아닌 다음에야 크게 국내 MBA 사람들끼리의 그런 차별성이 있을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봤어요. 스페셜티를 강화할 수 있는 MBA를 가게 되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더 강화돼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제네럴리스트를 키울 수도 있는 MBA를 가게 되면은 원래 내가 그 분야만 했다면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제가 답변에 달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직장인의 한계, 직장인이 갖는 생활의 한계라는 걸 무시를 할 수 없고, 국내 MBA가 굳이 해외 MBA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번 모집에 뭐 지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잘 좋은 결정 내리시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학기 때 학교에서 조직행동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에자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에자일이 마냥 좋게 될 수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도 에자일에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 보완하면
하면 좀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MBA 준비를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스펙 스토리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MBA 컨설팅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비용도 워낙 고가더라고요. 뭐 수백만 원이라고 해요. 굳이 그런 걸 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잘 녹여내면 서류든 면접이든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대학교 학부가 아니라 MBA라는 곳은 사람들끼리 다양성과 스토리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이 뭔가 스토리를 잘 녹여낼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서류는 될 거고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면접도 당연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굳이 없는 스토리 짜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서류를 통과했다고 하면 어차피 면접 가서 다 걸러지면 그 돈 2, 300 날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메일도 몇 번 주고 받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분의 강점, 그분의 스토리에서의 강점 같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더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도 여전히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서류 컨설팅, 면접 컨설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금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굳이 뭐 그걸 뜯어 말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혼자 떠드는 것처럼 그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카메라 켜놓고 카메라 렌즈 보고 한번 떠들어 보시면 이게 내 말이 꼬인다, 말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BA 입학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었다고 하면 질문 남겨주시는 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든 간에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메일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뭐 예전에는 GTD라고 불렸고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일하는 방법론, ZTD라고 해서 Gen Things Done이라는 또 방법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그리고 제가 에자일에 관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남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회수는 나오는데 댓글이 별로 없고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다 제 생각을 다 그냥 받아들이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는 제 취미 활동 바이올린 관련된 건데 이 바이올린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바이올린 프로그레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연습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평생을 가지고 갈 취미의 그런 프로그레션을 한번 남겨본다는 취지로 영상들을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띄엄띄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근에 충격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분명히 그 음대 나오신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레슨을 받고 있는데 최근 댓글에는 죄송한데 독학으로 2년 하신 건 아니죠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죄송한데 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독학으로 2년 하신 건 아니죠 는 앞에 죄송한데가 없었으면 독학으로 2년 만에 이 정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죄송한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답글 달아드렸어요. 저도 열심히 레슨 받고 있는 거라고. 사실 악기라는 건 정말 연습 시간이랑 실력이랑 거의 비례를 할 텐데 이게 뭐 집에 와가지고 늦게 악기를 연습하기도 좀 못하고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한다고는 하지만 뭐 2, 30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굳이 변명을 대자면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굳이 변명을 대자면 이거 10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2년이요? 이제 막 바이올린 레슨 2주 됐는데 괜히 시작했나 싶은 이라는 댓글이 또 달려 있어요. 이제 이 댓글 다신 분은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네가 2년 동안 해가지고 하는 실력을 보니까 내가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밑에다 댓글로 열심히 연습하시라 그럼 나보다 잘할 수 있다 라는 댓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저 이런 걸로 마음 상하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은 2년 하고 이 정도 하시면 잘하는 편인 듯 다만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겠지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보잉이랑 스케일 연습 잘 하세요. 직장인 6년차 올림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이분은 6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3분의 1밖에 안 했던 저를 보면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겠다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이런 제가 생각하기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댓글들이 많은데 최근에 남겨졌던 그런 댓글들은 이 정도고요. 사실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걸 뭐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 둔다거나 아니면 와 댓글이다 뭐 이렇게 좋아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아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남겨주는구나. 페이스북에 뭐 댓글 남겨두는 것처럼 그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악기에 대해서 남겨주시는 영상들을 보면 아 어쨌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그냥 제가 혼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올려서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씨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좀 안 되지 않나? 라고 혼자 자극하는 그런 영상 댓글들로 저는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올린 영상 계속 남길 거고요. 앞으로도 학교 관련된 영상들 계속 남길 거고 또 앞으로도 회사 관련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중간에 사라지는 그런 채널은 안 될 거니까 한번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뭐 메일이 됐든 거기에 대댓글이 됐든 계속 답변 드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비대면 사회가 계속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들지만 유튜브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아 저렇게 생각하는 애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읽으면서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 영상이 저를 조금 더 친근하게 아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도 댓글은 다 읽어보는 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추석 끝나고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소중한 거 먼저 챙기시고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